의사들이 남성의 단단함에 대해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이 얘기를 꺼내면 너무 많은 생활 습관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바로 지금 당신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그 머그컵 안에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생각만 해도 금방 반응하던 몸이 이제는 시동이 늦게 걸리고 겨우 올라와도 유지가 잘 안 되는 느낌. 처음에는 괜찮은데 중간부터 힘이 빠진다.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 마치 예전에는 잘 나가던 자동차가 어느 순간부터 언덕만 만나면 힘이 딸리는 것처럼요. 많은 남성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40 넘었으니까 그렇지. 다들 그렇다던데 뭐. 그런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검사 데이터를 보고 수천 명의 남성들을 인터뷰해 본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과 대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과 대사를 매일 같이 흔들어 놓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머그컵에 타 마시는 커피,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설탕, 시럽, 빵, 야식입니다. 저는 홍해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의학을 취재하고 수많은 남성 환자와 시청자들의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보는 힘입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아는 순간 같은 커피 한 잔, 같은 머그컵 하나를 두고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 당신의 유지력과 자신감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 말고 아주 구체적인 생활 습관 이야기로 이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제 옆에 좀 앉아 계세요. 계속 들어보시죠. 먼저 집에 굴러다니는 이것의 정체부터 짚어봅시다. 머그컵,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커피. 커피 속에는 카페인, 폴리페놀, 그리고 산화질소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어떤 남자에게는 유지력의 숨은 무기가 되고 어떤 남자에게는 조용히 혈관과 남성 호르몬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남성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죠. 아침은 대충 건너뛰고 회사 가자마자 믹스커피 한 잔. 오전 회의 끝나고 또 아메리카노. 점심 먹고 나른하니까 라떼 한 잔. 퇴근은 늦어지고 밤 9시, 10시에 야근하면서 편의점 캔커피나 에너지 음료. 그 와중에 치킨, 피자, 라면 같은 야식. 이 패턴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쌓입니다. 그 사이에 몸 안에서는 조용한 유행병이 퍼지고 있어요. 혈관이 서서히 굳어가고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떨어지고 발기 유지력은 모르게 약해집니다. 갑자기 약해진 게 아니라 머그컵을 드는 방식이 10년 동안 당신의 혈관을 조금씩 닳게 만든 겁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 남성의 대사증후군,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 전 단계 비율이 40대부터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발기부전 유병률 곡선과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대사가 동시에 망가지는 속도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커피 자체가 아니라 요 커피를 둘러싼 생활 습관이다. 같은 머그컵, 같은 커피라도 언제, 무엇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당신의 유지력을 살릴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긴장감을 머릿속에 딱 잡고 이제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사 오류는 어디서 꼬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커피가 몸에 안 좋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커피 그 자체보다 설탕, 시럽, 프림, 그리고 그와 함께 먹는 빵, 과자, 야식이 진짜 문제입니다. 상황 하나를 그려볼게요. 아침을 굶고 출근해서 공복 상태에서 진한 달달한 라떼를 한 잔 마십니다. 거기에 크루아상이나 단빵 하나. 이 조합이 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혈당이 한 번에 확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왕창 쏟아내서
이걸 억지로 끌어내립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여러 번 매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계속 과분비되면서 세포는 점점 인슐린 말을 안 듣게 됩니다. 그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은 특히 배 주변으로 잘 붙습니다. 복부비만이 생기고 간에도 지방이 끼고 혈중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 남성에게 치명적이냐? 지방 조직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호르몬 공장입니다. 복부 지방이 많아질수록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 성분으로 바꾸는 효소가 활발해집니다. 결국 테스토스테론은 떨어지고 체지방은 더 붙고 근육은 줄고 선교과 유지력은 같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과분비는 혈관 안쪽, 게다가 내피라고 부르는 얇은 층의 미세한 상처를 계속 냅니다. 여기에 기름기 많은 야식, 트랜스 지방, 과도한 칼로리가 더해지면 혈관 안쪽은 마치 엔진에 찐득한 기름이 끼고 배선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지나면 심장으로 가는 큰 혈관뿐 아니라 음경으로 가는 미세혈관에도 찌꺼기가 끼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발기는 결국 혈관의 문제입니다. 혈관 내피가 건강해야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잘 나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 열어주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이 쌓이면 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스위치가 잘 안 켜지는 거죠. 시동이 늦게 걸리고 중간에 꺼지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커피를 마시는가? 아니면 설탕과 프림을 마시는가? 나는 커피를 마실 때 무엇과 함께 먹고 있는가? 같은 아메리카노라도 공복에 단독으로 마시는가? 단 음료와 빵과 함께 마시는가? 식사 후에 적당량 마시는가에 따라 당신의 혈관과 남성 호르몬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숨은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세 번째, 건강하다고 믿은 습관의 함정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그동안 내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놀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남성분들 다이어트와 건강 때문에 블랙커피는 괜찮다 고 믿고 하루 서너 잔씩 마십니다. 설탕만 안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아침, 점심, 오후 내내 진한 아메리카노를 들이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디카페인이니까 밤에도 괜찮겠지 하면서 야근하면서 디카페인 커피를 계속 마셔요. 문제는 카페인이 설탕처럼 칼로리를 주지는 않지만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겁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비상모드 스위치입니다.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뇌를 각성시킵니다. 낮에 한두 번 적당히 켜지는 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특히 오후 늦게 밤까지 이 스위치를 계속 켜두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은 살짝 빠르게 뛰고 머리는 멍한데 또 예민하고 잠이 깊이 안 듭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새벽 시간대에 분비돼야 할 테스토스테론의 피크가 무너집니다. 남성 호르몬은 밤에 자는 동안 특히 깊은 수면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커피와 디카페인까지 동원한 밤샘 문화가 이 시간을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합니다. 방광 근육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소변이 자주 마렵게 하고 전립선 주변 혈류를 흔들어 잔뇨감, 소변 줄기 약화,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벽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는 남성들, 단순히 전립선 때문만이 아니라 오후 늦게 마신 커피, 차, 에너지 음료의 영향도 큽니다. 여기에 카페, 편의점에서 쉽게 사 마시는 가당 라떼, 콜드브루, 에너지 드링크는 또 다른 폭탄입니다. 설탕과 시럽이 잔뜩 들어있어 혈당과 중성지방을 올리고 복부 비만을 악화시키고 혈압까지 올립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음경으로 가는 미세혈관을 하나둘 막아버립니다.
얘를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선택인데 실제로는 남성성을 조금씩 갉아먹는 습관인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내 얘기 같은데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기적 같은 한 방은 없지만 작은 변화의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머그컵 하나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남성의 단단함. 몸 안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머그컵을 하나 앞에 놓고 상상해 보세요. 가운데 있는 머그컵은 당신의 음경 해면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해면체는 스펀지 같은 조직입니다. 평소에는 쭈그러져 있다가 피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풍선처럼 빵빵해집니다. 심장은 연료를 보내는 펌프입니다. 피라는 연료를 펌프질에서 온몸으로 보냅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는 동맥이라는 호스를 타고 음경으로 갑니다. 이 호스가 바로 혈관입니다. 아주 가느다란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발기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스위치가 하나 켜집니다.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 내피에서 분비되면 고무호스가 쫙 풀리면서 넓어집니다. 그러면 펌프에서 나오는 피가 스펀지 안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안 되고 나가는 길을 잠시 막아줘야 합니다. 정맥 쪽, 즉 피가 빠져나가는 쪽은 마치 집게로 호스를 살짝 집어주는 것처럼 눌려야 합니다. 들어오는 길은 활짝, 나가는 길은 잠깐 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단단함과 유지력이 생깁니다. 자, 이제 여기 카페인을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적절한 양의 카페인과 커피 속 폴리페놀은 일부 연구에서 혈관 내피 기능을 돕고 산화질소 생산을 살짝 도와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즉, 적당한 타이밍과 용량에서는 이 스위치를 도와주는 조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 특히 오후 늦게, 밤에 마시는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오르고 혈관은 오히려 수축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펌프는 과열되고 호스는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머리로는 준비됐다고 해도 실제로는 피가 충분히 오래 머그컵 안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전립선 이야기를 하나 더 얹어봅시다. 전립선은 남성 요도, 즉 소변과 전객이 지나가는 길을 둘러싸고 있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관의 밸브입니다. 이 밸브가 비대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생기고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카페인은 이 전립선과 방광을 자극합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를 과하게 마시는 분들 중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급하게 마렵고 밤에 여러 번 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자신감과 성생활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밤마다 두세 번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깊은 잠을 못 자고 테스토스테론 피크는 무너지고 낮에는 피곤하고 성욕은 떨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꺼지는 악순환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프로토콜, 해독과 끊어내기입니다. 참 중요한 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커피를 완전히 끊어라 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목표는 커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성 유지력을 망치는 최악의 조합부터 끊어내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 네 가지는 머릿속에 즉시 중단 리스트로 넣어두셨으면 합니다. 첫째, 아침을 거르고 마시는 공복 진한 달달 커피. 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탕, 시럽, 프림이 잔뜩 들어간 커피를 들이키면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폭발이 한 번에 옵니다. 여기에 카페인까지 얹어지면 위와 심장, 혈관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밤 8시 이후에 모든 카페인 음료, 커피, 녹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 들어간 디카페인까지. 이 시간 이후에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야간뇨를 악화시키고 새벽 테스토스테론 피크를 깨뜨립니다. 나는 카페인 잘 들어도 잠 잘 자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 뇌는 잠든 것 같아도 몸은 깊은 잠에 못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프림 시럽, 페이지 휘핑크림이 잔뜩 올라간 디저트형 커피. 이건 커피라기보다 액체 디저트입니다.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올리는 폭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말 특별한 날만 허용하고 평소에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넷째, 커피와 함께 먹는 단 음식phẩm 먹방 야식 튀김. 커피 한 잔에 도넛, 케이크, 크림빵, 치킨, 라면이 따라붙는 조합. 이건 혈관과 남성 호르몬 입장에서는 최악의 콜라보입니다. 커피는 커피로, 식사는 식사로 분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까요? 저희 한국 성인 기준으로 하루 총 카페인 허용량은 대략 400mg 안쪽이 안전선이라고 봅니다.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mg부터 150mg까지 정도 들어있다고 보면 하루 2잔, 많아야 3잔이 상한선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콜라, 녹차까지 합치면 금방 넘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카페인 디톡스 데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날은 커피 대신 물, 보리차, 허브티로만 지내보는 거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오후 피로감이 어떤지, 밤에 잠은 더 잘 오는지, 새벽에 깨는 횟수는 줄어드는지. 또 하나, 여러분이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위장, 커피 마신 뒤 속쓰림, 더부룩함, 트림이 잦은지, 심장,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가끔씩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있는지, 수면,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지, 새벽에 여러 번 깨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지, 소변, 소변색이 너무 진하거나 너무 자주 마렵거나 밤에 2번 이상 깨는지 이 4가지를 한 주 동안만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카페인과 당, 야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작은 자각이 큰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6번째, 2번째 프로토콜입니다. 회복과 재설계. 같은 머그컵으로 이번에는 산화질소와 남성 호르몬을 끌어올리는 레시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전략,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머그컵에 카페인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옅은 녹차를 채워보세요. 밤새 굳어있던 혈관과 장기를 부드럽게 깨우는 느낌으로요. 진한 커피는 오전 중 가능하면 10시 이전에 한 잔. 오후에는 최대한 카페인을 피하고 마셔도 아주 옅게, 그리고 3시에서 4시 이전에 끝내는 걸 원칙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전략, 함께 먹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 건강한 지방, 섬유질이 있는 간단한 식사와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삶은 달걀 한두 개, 견과류 한 줌, 통곡물 토스트, 샐러드와 함께라면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에는 소량의 스테비아를 쓰거나 처음에는 약간만 넣다가 점점 줄이는 방식으로 거의 무가당 상태의 입을 길들이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혀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2-3주만 지나면 예전처럼 달달한 커피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전략, 머그컵의 내용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은 같은 머그컵에 전혀 다른 것을 채워 넣어보세요. 비트 주스, 석류 주스처럼 산화질소 생성에 도움을 주는 음료, 혹은 L-아르기닌, 시트룰린이 들어간 보충제,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 같은 영양소를 탄 물. 이걸 저는 혈관 강화 타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혈관 강화 타임을 가벼운 하체 운동과 연결해 보세요. 스쿼트 20에서 30개, 계단 오르기 위해서 10분, 빠른 걷기. 하체 근육은 남성 호르몬과 혈류의 큰 저장고입니다. 커피 대신 이 혈관 펌핑 루틴을 하루 한 번만 만들어도 몇 달 뒤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금방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바꾸는 사람은 1년 뒤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꾸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조금씩 바꾸십시오. 마지막 7번째, 앞으로의 경과와 희망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실천했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시간대별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2주입니다. 카페인, 당, 야식 조합을 끊고 머그컵 루틴을 재설계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수면의 질입니다. 밤에 잠이 조금 더 빨리 들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눈이 조금 더 맑습니다. 소변 줄기가 조금 더 시원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간요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 새벽에 1번도 안 깨고 잔날이 생겼다. 이런 변화들이 2주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개월 전후에는 숫자가 움직입니다. 복부둘레가 2cm에서 5cm 줄어들고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공복 혈당이 내려갑니다. 체중이 크게 안 빠져도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운동을 함께 붙이면 발기 시작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보다 반응이 빨라지고 중간에 힘이 빠지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예전 같지는 않아도 확실히 나아졌다는 말을 이 시기에 많이 듣습니다. 1년을 꾸준히 갔을 때 진짜 변화가 옵니다. 나이 탓이라고만 여겼던 만성 피로감, 집중력 저하, 자신감 저하가 상당 부분 회복됩니다. 저희 전립선과 방광 증상도 완화돼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낮 동안 소변 때문에 신경 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나는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직 내 몸이 이렇게까지 회복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50대 중반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야간요, 발기부전까지 겹쳐 있었어요. 이분은 매일 믹스커피 5잔, 밤마다 캔커피와 야식이 기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프로토콜을 제안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지 말고 공복 달달 커피와 밤 카페인을 먼저 끊자. 머그컵을 물, 보리차, 비트주스, 아르기닌 음료로 한 번씩 바꾸자. 하체 운동을 하루 10분만 붙이자. 6개월 뒤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체중은 4kg밖에 안 빠졌는데요.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아내랑 있을 때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선택의 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목표는 겁주기가 아니라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당신이 커피 한 잔, 머그컵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의 남성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에 굴러다니는 머그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머그컵을 앞으로도 혈관을 지치게 만드는 도구로 쓸 것인지 아니면 혈관과 남성 호르몬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바꿀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함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형제, 친구, 동료, 아버지, 너 얘기 같다 라는 한마디와 함께 이 정보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혈관은, 전립선은, 방광은 지치지 않고 일하는 엔진입니다. 이제는 그 엔진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건강과 자신감을 바꿉니다. 저는 그 길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몸을 지키는 주체가 되기를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단단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